FIT 부원장 맡고 있는 장세혁입니다.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설명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딱 설명회 진행하기 좋은 인원수가 와주셨네요.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떨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영재학기 입시분석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 그게 올라있는데 이 중에서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올해 입시가 어땠다 이 분석은 그냥 조금 무게를 덜하고 우리 지금 중2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실제 영재고 입시에 반영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후딱 진행하기. 이건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과영에서 좀 화제가 됐었죠. 저희가 한과영 지원한 친구 전원이 다 함께 합격을 해가지고 특히나 그 이유가 이제 캠프 때 나왔던 분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다 적중을 했고 최근 실적을 한 5개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씩 합격자 수로 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력이 영재고 쪽이다라는 시장 인식이 많지만 사실 KMO에 대해서도 조금 재작년, 작년이 거의 3배 정도 합격자 수가 늘어났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KMO가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목적의식이 좀 퇴색되긴 했죠.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변화에 맞춰서 지금 영재고 커리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자세한 설명 내용이 될 거고요. 요거는 한번 최근 영재고 입시 트렌드가 창의적 표현력,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을 통해 전달되는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공계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언어 이해력이 좀 떨어지죠. 자기는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도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 표현을 전달해 줬는데 그걸 엉뚱하게 이해해서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문제 조건을 열에 9명이 갖다 놓으면 다 이렇게 이해하는 어느 한 명은 저는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라고 엉뚱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야겠죠. 그 다음 아까 원장님도 강조하셨던 소통 능력. 사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저 3번째는 캠프에서 되게 중요시하게 평가가 되는 요소라서 이게 평소에 연습 안 하면 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표현력이나 소통력을 기르겠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해 가면서 이런 능력들이 길러져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키워드 중심의 학습이다. 그다음 학습 동기가 유발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경시 공부를 오래 하는 애들이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특히나 저도 이제 주말 특강 같은 걸 보면 타학원 친구들도 많이 수강을 하거든요. 특히나 대치동의 대형 학원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문제 우리 학원에서 풀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익숙한 유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그럼 이 문제에서 제가 살짝 조건을 바꿔서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조건이 안 나오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막혀요. 그러니까 되게 기계적이고 유형화된 거에서는 친숙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풀어본 문제가 보이면 이거 재밌는 거라고 달려들고 눈에 익숙하다 그러면 이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안 좋은 공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제 올해 이제 서울반 같은 경우도 되게 아이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은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오냐면 문제를 하나 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의 소재를 1 곱하기 3짜리 도미노를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렵지만 답을 내오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해요. 선생님 저는 1 곱하기 3짜리 도미노에다가 1 곱하기 2짜리 도미노를 섞어가지고 다르게 한번 문제를 구성해봤어요.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되면 정말 학습 동기가 유발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사실 그런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끔 흥미도도 느끼고 또 그런 정도의 이제 표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보자는 게 이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교육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입시 분석은 사실 자세한 분석은 저희 유튜브에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설명은 이제 요거는 거기 배포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특징이 중2 학생들이 서류 탈락을 많이 했다는 거.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3한테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서류 탈락의 기준이 중2가 내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저희 지금 재연생들도 이제 대부분 내신 들어갔는데 저도 담임반 애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야,
무조건 내신이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내신 철저히 따라하는데 진짜 확실히 내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이제 2단계 전형 응시 수가 거의 작년에 비해서 3분의 2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내년에는 다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올해 안마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2차 응시자 수를 의식적으로 학교마다 줄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게 아니 2학년 때 우리 애가 내신도 아주 훌륭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좋게 평가받고 왔는데 서류가 떨어졌다. 그럼 내년에 뭐 영재고 도전해 보나 마나 아니냐. 서류도 안 되는데 그런 어머님들 얘기가 이제 뭐 카페 같은나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던데 근데 그 기준이 내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신 관리 잘 하시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하고 그다음에 생기부에 기록되는 수과학 활동들이 있어요. 그 기재 내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독서록 아이들 이제 자소 쓸 때 생기부를 가져와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생기부 보면 어떤 애는 독서 기록이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독서를 했어요. 특히나 수과학 영역도 하고 인문 영역도 하고. 근데 어떤 애들은 뭐 한 학기에 한 권, 두 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미세한 서류 평가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과학적인 클럽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 기재 내용을 좀 풍부하게 그리고 아울러서 자소서에 나중에 이제 자소서 내용에 실을 것들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좀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구독하게 해주세요. 수학 동화라든지 과학 동화라든지 뭐 사이언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구독하면서 좀 흥미있는 기사 스크랩도 해놓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더 호기심이라든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을 좀 메모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자소 쓸 때 뭘 써야 되지? 라고 막막해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거의 배포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올해 뭐 서울과학고 너무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이니까 점점 이제 경시 위주를 탈피하고 있다 보이시죠? 지금 경시 유형을 보시면 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거의 경시형이 뭐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최근 작년 거는 경시형이 아예 제로였죠. 올해도 경시형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경시 공부의 비중이 영재고에서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울 학교에서 서울 영재고에서도 이게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의미가 보여지니까 그만큼 어떤 유형화된 학습이나 어떤 기계적인 학습보다는 표현력이 더 중요시 돼야 된다. 영재고를 특히나 상위 영재권을 준비하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앞으로 수업할 내용과 연계성 때문에 실어놓은 건데 올해 서울과학고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위치에 칩이 몇 개를 쌓아놓고 칩이 한 위치에서 2개 이상이면 양쪽으로 하나씩 덜어준다. 그래서 뭐 특정한 위치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위치 중에서 어느 한 곳에 3개의 칩을 쌓아놓고 이 시점을 돌렸을 때 뭐 끝나지 않는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문제, 총 3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뭐 서울과학고 친 수준 아이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창의 퀘스트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진행했던 건데 이 13번 퀘스트인데 칩 분배 게임이라고 이게 하나의 수학적 주제거든요. 사실 이 모델은 수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에서도 해요. 이게 과학에서 어떤 분자 간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물리나 화학에서도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걸 수학적 모델로 표현한 건데 사실 이걸 다 다뤘어요. 퀘스트에서. 그래서 저희는 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 수직선상에서 양쪽으로 칩이 나눠지는 모양 이런 식으로도 했고 그 다음 이거 아까 실제 서울 문제는 그냥 이쁜 원이죠. 원이고 사실 그러면 양쪽으로 선이 이렇게 양쪽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보다 더 일반화된 상황으로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복잡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칩이 어떻게 나눠지냐까지 다 논리적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 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주제이긴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쉬웠다. 그래서 안 해본 애들도 그냥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해서 좀 아쉬워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거의 한 20문제짜리 퀘스트거든요. 이 한 주제로 소문항이 한 20개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다 논증하고 또는 실험적으로 패턴을 추측해서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반영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게 올해 서울과학고 가장 핵심 문제예요. 이게 이제 화학 문제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이게 사실 수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 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받으면 뭐 팽창하고 늘어난다 할 때 실제 문제는 이제 화학을 포장해서 여기서 요 부분의 변화, 이것들이 다 원자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열을 받으면 원자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따라서 요 네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 마른 목걸이 넓이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더 복잡한 팔각형 형태로. 이 넓이 변화를 설명하라는 게 문제인데, 화학 선생님들이 문제 복귀하면서 못 풀겠다고 연락 와요. 이게 사실 화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넓이 변화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설명해요? 이건 수학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기하 문제예요. 올해 서울과학고에서 수학에서 기하 안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게 기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근데 다만 화학으로 융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계적이고 단편적인 유형화된 학습만 하면 이게 수학 문제인지 읽어내지도 못하죠, 사실. 그래서 이게 좀 킬러 문제인데, 이거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창의 수학 시간에 이 주제로 다뤘고, 뭐 그림이 똑같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이제 등주 정리라는 거 있거든요. 뭐 둘레 길이가 일정한 도형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도 이 주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였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주제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총평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필요하시면 사실 이거 근데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캠프도 이런 활동을 한다 하는 건데, 캠프에서 항상 보시면 이제 창의 설계라든지 조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서울 캠프 활동들이고. 그래서 캠프에서 이런 창의 설계 문제들이 나와요. 이거 뭐 종이 접기다. 해서 뭐 종이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어떤 결과물을 구현해라, 이런 것들이 이게 캠프에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건 창의 수업 시간에 주제로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종이 접기 거의 유사한 주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업 내용에 발현이 된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보다 더 복잡한 모델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요번 설명회 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어머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애가 내년에 영재고 어떻게 붙겠냐, 또는 지금 우리 애가 이런 부분이 약점인데 이런 게 잘 메이크업 돼서, 그래서 합격 사례 같은 걸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작년에 이제 서울을 간 친구인데, 뭐 이 친구의 공부 경력은 GT1에서 GTS, 이 친구는 GTS에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GTS가 이제 KM 2차 진출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거였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반을 약간 반 명칭을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GTSS가 되겠죠, 이 친구. 그래서 파이널 때 이제 서울반에서 했고, KM 1차 동상, 그래서 2차 진출까지 했던 거고, 중2학년 때 이 친구는 서울 캠프까지 갔던 친구예요. 그리고 조합을 상당히 잘했고, 기하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친구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 자신있게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리를 워낙 잘했어요. 뭐, 과학은 타학원에서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갔었죠. 근데 작년에 서울에서 과학에서 물리 문제가 안 나왔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향은 멘탈이 좀 기복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나오면 막 업됐다가 한번 모의고사 망치면 전 서울 못 갈 것 같아요. 과거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때마다 개별 상담하면서 자신감이랑 동기부여 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과 조합은 워낙 잘해서 그냥 자기가 조합 추가적으로 좀 풀고 싶다 해서 4단계만 진행했고, 기하도 1, 2단계는 패스하고, 기하가 조금 약해서 3단계 부분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과제 크게 이제 한 4단계 정도 난이도로 구별이 되는데, 요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진행한다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항상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에 따른 보안과제를 내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 친구도 뭐 시간 관리 연습한다고 해서 이제 단답형 문제도 한 400제 풀리고. 그다음 뭐 이 친구는 뭐 서술형 답안 작성은 어느 정도는 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KM 2차 준비도 했던 친구라. 근데 이런 것들 지도해서 실제로 이제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친구는 좀 재밌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KM 입상은 장려 정도예요. KM 1차. 병식으로 그렇게 많이 인증을 오래 하진 않은 스타일이고. 그래서 처음에 GT 원반에서 출발해서, 근데 상당히 머리 회전이 빨라요. 진짜 빨라요. 회로 돌아가는 속도가. 그래서 GTS로 승반하고, 뭐 저희는 이제 중2 영재반도 앞으로도 이제 반 운영은 되게 유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량이 된다면 당연히 승반을 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난이도도 좀 높여가면서 공부를 시키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파이널은 서울반에서 마무리했고, 그래서 머리 회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조합은 너무 잘해요. 조합은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물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에선 조합, 과학에선 물리 이런 라인을 잡아요. 머리 회전 빠르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은 기초와 역량으로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량이 좀 되는 애들인데 그래서 보시면 정답을 찾는 직관력 스피드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말했지만 서술 답안 작성 능력이 제로입니다. 아예 제로. 표현이 안 돼요.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속도를 자기 손이 못 따라가. 그래서 답안지 못 옮겨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8월 달부터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매번 검사를 했어요. 오답 노트도 꼼꼼히 그러니까 글씨도 되게 안 좋아요. 글씨도 안 좋아서 얘 오답 노트 검사하려면 거의 무슨 동굴벽화 감정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서술형 정리 지도를 시키고 뭐 마찬가지로 보안과제 조합은 그냥 4단계 풀렸고 근데 조합이 극강인 거에 비해서 다른 과목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스피드는 좋은데 표현력이 제로 베이스라 기하, 해석은 2, 3단계, 3, 4단계 다 풀렸죠. 그래서 풀리고 마찬가지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4월, 3월 되면서부터는 서술형 답안에 내용이 담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과학고 역시 합격을 했던 친구고. 작년에 어머니가 계시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뭐 거의 킬러 문제라고 해서 3교시 문제 중에 책 나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책을 뭐 500권이 있는데 사람을 몇 명 주고 어떤 형태로 책을 날라야 제일 짧은 시간에 나르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킬러 문제인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답을 못 내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수식적인 증명까지 못하면 그걸 사실 수식적으로 증명하려면 미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이 미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아이디어적으로 그 포인트를 잘 집어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경기도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뭐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시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올해 보시면 경기 2차 시험장에 310명 들어갔습니다. 310명. 올해. 캠프 한 200명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2차 경쟁이 2대1도 안 돼요. 그러면 경기는 뭐 그냥 무조건 시험만 얼마만큼 보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올해 경기 문제 복기를 해봤는데, 마냥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경기를 보는 친구도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 뭐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진 않죠. 예. 이것도 경기 10개년 한 출제 경향인데, 경기는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 영역별로 고르고 특히나 이제 기하가 좀 되게 강세가 되죠. 경기는 전통적으로 기하를 많이 봐요. 그리고 경시랑 사고력이랑 좀 골고루 섞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경기는 뭐 좀 중등 심화나 이런 것도 좀 탄탄하게 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시 이력도 있는 친구들이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급으로 역량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치진 않더라도 탄탄한 아이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대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전통적으로 기하, 그다음에 수학이 뭐 사실 양대산의 정수조합은 약간 수학에서 보면 약간 튀는 스타일이고 대수기하는 수학이 베이스 같은 건데 이런 거 탄탄한 애들은 경기에 좀 유리하죠. 뭐 이것도 이제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데 이게 오늘은 다 이제 저희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냐 이게 사실 저희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루거든요. 경기 문제에서는 이게 뭐 철수하고 영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서 철수는 뭐 이쪽으로 돌고 영희랑 강아지 이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만나면 부딪혀서 다시 반대로 돌고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영재에서 되게 자주 다루는 문제예요. 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이걸 범퍼카로 구성해서 똑같은 상황이죠. 범퍼카 이렇게 가다 부딪히면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수업에도 반영이 된다 하는 거고요. 뭐 이건 무난한 기하 문제였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주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총평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캠프. 경기는 뭐 1박 2일로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역시 경기 캠프에서도 지필하고 면접 있죠. 면접 4시간을 봐요. 이런 것들이 물론 한 사람이 4시간 본다는 건 아니고요. 총 소요 시간이. 그다음 한과영도 뭐 올해 2차 응시자 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한과영은 올해 수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고요. 특히나 이런 거 종이접기. 항상 영재에서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를 왼쪽으로 접냐 오른쪽으로 접냐 뭐 이런 거 해서 소수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진 소수에.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저희 박기욱 팀장의 해석 수업 시간에 거의 같은 소재로 다뤄봤던 내용들이었고요. 보셔도 되게 비슷하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모든 학원들이 설명회 하면서 이제 적중이다라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적중이 됐다, 똑같으면 적중인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같은 내용이 맥락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교재를 연구하고 아이들 경향성이나 맞춰서 그 학교의 출제 유형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교재를 구성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또 한국 두 번째 문제인데, 작년에 이어서 계속 같은 유형이 두 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승무패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또 나왔는데, 요건 약간 구성을 더 복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2년 연속 같은,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뭐 이기면 몇 점, 지면 몇 점, 비기면 몇 점. 이건 올해 문제. 역시 승무패. 그러니까 2년 연속 같은 유형을 밀고 있죠. 조합인데. 근데 이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거꾸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결과에서 출발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합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마치 길찾기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기법을 하면 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역시나 한국 총평이고요. 뭐 캠프도 역시나 올해는 아마 한국 캠프가 하루로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요 창의 인성 활동, 조별 활동 이런 거. 그러니까 표현력이 많이 중요하죠. 또 구술 면접. 한국은 작년에 구술로 봤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해야 되고. 특히나 이 수학 2세트가 지금 요거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게 한국 실제 작년에 구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이 이렇게 굴러가서, 뭐 어머님들 중에 혹시 이공계 나오신 어머니, 이걸 보통 이공계에서 사이클로이드라고 하죠. 요 자전거 바퀴에 한 점이 자전거 바퀴가 굴러갈 때 돌아가는 요 궤적을 보면 이런 모양인데, 사실 이거 고등에서는 이거 삼각함수로 풀거든요. 근데 중등애들한테 그렇게 풀라고 문제 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창의석에서 다른 주제, 뭐 사이클로곤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런 주제로, 이게 지금 한과형에서 원으로 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각형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오각형에 대해서 어느 한 점이 이렇게 가는데 오각형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사이클을 구성했을 때 이렇게 훑고 지나간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저희는 아이들한테 리포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좀 잘 써서 낸 아이들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저희도 마침 뭐 영재원 산출물 같이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정리를 했던 것 대비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뭐, 이게 작년 또 두 번째 문제였는데, 역시나 저희, 완전 똑같죠.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교재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출제 경향성에 비추어서 해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저희도 서칭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한가위 합격사례도 한번 구성해 봤는데, 이 친구는 학습 이력이 GT 원반에서 시작했고요. 파이널 때 이제 서울반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K몰 공부를 좀 했는데 입당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좀 있었죠. 자신감이 약간. 그래서 1차 유형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친구다.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을 보면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도 너무 좋고, 뭐 숙제를 내주면 뭐 못했든 잘했든 항상 해와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하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친구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의기소침한 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부여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습량이 적으니까 잔실수가 많아요. 잔실수가 많지만 어떤 자신의 사고하는 힘은 되게 좋아요. 생각을 정리.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스타일이니까 지그시 생각하고 자기 생각 정리하는 힘은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푸는 단답형보다는 좀 지그시 생각하는 서술형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한국을 권했던 거고, 아이가. 보안과제도 열심히 진행했고, 뭐 이 친구는 뭐 논리훈련 이런 것도 진행해서, 결국은 뭐 파이널 정도 가서 이런 자신감들이 좀 붙고, 그래서 뭐 이 친구도 사실 모의고사 점수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3월, 4월에서도 모의고사 점수 막 30점대, 심할 때 뭐 20점대도 나와가지고, 한국 전 뭐 안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주 당당하게 붙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원장님이 초반에 말씀해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머님들. 앞으로 저희 뭐 영재발 여기서 진행한다고 하면, 물론 점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점수가 나오게 되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담임 선생님들이 먼저 달려들어요. 그래서 성적 분석하고 너 왜 이런 결과 왜 나왔어 해서 바로 클리닉이 들어가니까,
어머님들은 좀 격려해 주시고 다음에 좀 더 잘하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이 친구도 뭐 역시 GT1에서 시작해서 파이널은 경기반에서 했고 뭐 지금은 경한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바꿨지만 KMO 1차 장려고 뭐 이 친구 조합은 강하고 기한은 약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자기 해석이 독특해요. 주관이 뚜렷합니다. 제가 담임이었던데 뭐 삐딱한 애는 아닌데 하여튼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자습 시간에 뭐 좀 하자 그러면 조용히 고개문실 찾아와서 저는 오늘 자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은 자습할 기분이 안 드네요. 하여튼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번에 기분이 들게끔 해서 와라 그러고 이제 보내줘요. 하여튼 그래서 학원 방침과 조화되도록 좀 융통성 있게 지도를 하고 상담을 했어요. 뭐 이런 친구를 억누르려고 그러면 더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좀 그런 걸 살려주면서 했고 뭐 이 친구도 이제 서술 답안 작성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도를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보안과제도 다 열심히 풀렸고요. 한과영에 합격한 친구고요. 그다음에 대전, 뭐 대전은 매년 한 400에서 450명 봐요. 그리고 뭐 제일 올해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욕을 먹었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문항수는 너무 많고 올해 대전이 대문항 기준 20개고 소문항 기준 25개인데 시간은 또 10분을 줄였어요. 90분에 그걸 풀라고 하는데 저도 직접 풀어봤거든요. 복기를. 90분에 절대 못 풉니다. 90분에 절대 못 풀어요. 그리고 한 문제 푸는데도 계산도 정말 지저분하고요. 도대체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간 재놓고 푸니까 20개 기준으로 해서 한 14개, 15개 풀고 끝나던데요. 시간이. 네. 그래서 대전은 진짜 그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는 학교 유형이긴 해요. 뭐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주제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수업 내용하고 실제 영재고 문제의 연관성이 되게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사실 1년 공부해서 영재고 실제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1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어머님들한테 좀 확인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요거는 특이하게 올해 이제 대전에서 뭐 마지막 20번 문제로 나왔는데 저 이거 풀어봤거든요. 이거 두 문제 답 내는 시간이 거의 10분 이상 걸립니다. 10분 이상. 그거를 마지막에 20번에다 딱 박아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안 건드리는 애가 위너예요. 네, 안 건드리는 애가 위너입니다. 이거 풀겠다고 했다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저희가 창의수학 시간에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이게. 배열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이 문제 특이한 게 이 문제가 작년에 세종에서 캠프, 즉 3차 GP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이 문제가. 답이 6173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재고 기출은 제가 볼 때는 풀이 어느 정도 그 영재고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풀이 선호되는 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2, 3년 전에 A 학교가 2, 3년 뒤에 B 학교 또 2, 3년 뒤에 C 학교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정말 분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출 유형에 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 총평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캠프는 대전도 깔끔합니다. 대전은 그냥 구술 면접, 지필, 그다음 과학 지필, 실험. 그다음 대전은 특이하게 뭐 언어 시험도 봤어요. 고1 수능의 비문학 같은 걸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공계 학생들은 난독증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추가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친구 대전과학 합격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G2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대대반에서 마쳤고 뭐 KMO 공부 경력도 없습니다. 잘 없어요. 시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 2학년 2학기 때 영재반 들어서 시작했어요. 수학 공부량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시작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과제 수행이라든지 자기 공부에 대한 내용 정리는 매우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본 성향도 되게 중요하죠. 영재고를 하려면 일단 공부에 대한 책임감, 또 자기 공부 정리 습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 진짜 좋은데 요거 안 되는 애들은 요거 특별 훈련 시켜야 돼요. 그게 제 전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정신력하고 멘탈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멘탈이 조금 약해서 이 친구도 스스로 막 자책을 해. 뭐 자기가 막 시험을 때 저는 안 되나 봐요. 막 제가 왜 이 영재고 바닥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기본 성향이 이렇게 좋으니까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경험 부족한 거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아. 얼마든지 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보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단답형 정답률이 되게 높아서 대전을 권했던 사례고 실제로 대전이 붙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 대구는 뭐 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다 하는 거 잘 아실 거고.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합니다. 뭐 해석 파트에서 워낙 자주 다뤄서 뭐 거의 수업 시간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다루는 문제고요.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대구는 특히나 대구는 매우 입체 도형 문제를 좋아합니다. 매년 입체 기하 문제는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학교의 성향이죠. 올해도 역시나 입체 문제가 나왔고 그 입체 기하 문제가 만만치는 않아요. 쉽지 않은데 뭐 요건 저희 최현수 선생님이 기하 수업 시간에 거의 뭐 그림 유사하죠. 예. 이렇게 입체 잘라보는 문제들도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다. 그래서 요게 수업 시간에 또 하나의 특화된 주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총평이고요. 올해 대구 문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되게 난이도가 어려웠고요. 대구는 특이하게 캠프 때 대부분이 영어를 해요. 작년에 대구 보면 수학 시험 없어요. 과학 시험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다 영어죠. 수학, 과학, 지필, 구술도 없고 뭐 센턴스, 컴플리션, 미니 게임 뭐 다 영어 활동이에요. 특이합니다. 대구는. 그래서 뭐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광주 역시나 점점 뭐 대치동권이나 서울에서도 광주 지원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 영재고도 올해 입결도 보면 서울대가 거의 30명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리적으로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광주 영재고가 무시할 학교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광주 영재고는 중등 심화하고 KM 1차 정도에만 탄탄히 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난이도가 광주도. 올해도 뭐 광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광주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매우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그림도 거의 유사하죠.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광주가. 이것도 뭐 거의 뭐 자릿수 관련돼서 자릿수 곰 문제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중등 심화 수준의 좀 탄탄한 친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 뭐 캠프 역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일 핫했던 세종. 세종은 올해 이제 예술영재는 작년까지는 같이 시험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다 완전히 분리됐죠. 그래서 세종 따로 인천 따로 봤고요. 그래서 세종이 수학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도. 문항수도 늘어났고. 그래서 뭐 이런 기하 문제. 실제로 모의고사 때도 이거 거의 유사한 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특이하게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뭐 여기 좌우 대칭 모양으로 쪼개지는 문제. 이건 조합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유사하게 저희는 목걸이로 다뤄봤어요. 목걸이로 해서 이런 주제들이 실제 이제 수업과 출제 유형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요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 문제인데요. 요건 조금 더 어머님들한테 시각적으로 잘 이게 작년에 세종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 외계 이 행성을 바라보는 시야각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하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거든요. 이건 원장님 창의수학 교재에 있는 문제고 이 동상을 바라보는 위에 그림이 좀 잘렸는데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에도 이런 문제를 저희가 냈었거든요. 이 극장에 이게 스크린 화면이죠.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시야각이 나오잖아요. 이 시야각들을 재는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영재고 출제 경향과 맥락이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세종은 캠프가 가장 핵심이 이제 압박 면접입니다. 뭐 거의 아이들 혼을 빼놓는. 보시면 면접이 180분에 200점 만점인데 6인 1조로 진행해서 4번의 면접이죠. 개별 면접 1, 개별 면접 2, 1인당 10분, 1인당 11분. 단체 면접 1, 단체 면접 2. 그래서 이게 거의 핵심 활동인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일정도 축소되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만큼 자기 표현이나 면접이 중요시 되는 학교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이 친구는 세종 영재고 합격 사례인데요. 예. 뭐 이 친구는 저희 학원을 쭉 초등학교 때 오래 다닌 친구예요. 그래서 GT 원반에 시작해서 파이널은 경기반에서 했고 KM은 1차 장려급. 이 친구는 기하를 워낙 잘했어요. 공간지각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가르쳐본 친구들 중에서 손꼽히는 정도로 공간지각력이 좋은 친구인데 조합은 한 중간 정도고. 그래서 입체기하에 매우 강했던 친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친구는 경기나 대전을 밀었거든요. 워낙 기하가 좋아서. 근데 이제 내신이 좀 안 좋았어요. 1학년 2학기 때 내신이 안 좋아서 결국 서류가 안 됐죠. 그만큼 이제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드려요. 그래서 세종은 서류가 돼서 당연히 뭐 세종은 무난히 합격을 했죠. 그만큼 실력이 좀 탄탄했던 친구라서. 그 다음에
인천이죠. 마지막인데, 뭐 인천은 또 올해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뭐 대표 문제. 근데 인천이 올해 좀 서술형 문제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필승 전략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합에서 다루는 주제긴 한데 상당히 좀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거고. 요거, 이건 뭐 기하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던 거. 그래서 캠프도 마찬가지. 뭐 이 친구도 이제 인천 합격 사례인데, 뭐 이 친구도 KMO 공부 경력 거의 없죠. 아까 대전 합격한 친구랑 비슷하죠. 2학년 2학기 때 영재반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GT2에서 시작해서 파이널 대대반에서 마쳤고, 역시나 단답형은 정답률이 좋았고, 이 친구는 색깔, 자기 답안에 자기 색깔이 좀 묻어나요. 그러니까 좀 자기 개성이 강한 친구고, 역시나 늦게 시작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돼서 이 부분에 많이 부여를 했고, 그래서 뭐 인천을 무난히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어머님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영재고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영재고 무조건 서울, 경기, 한국 간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다 어머님들이 또 현실적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영재고 합격 이후에 들어가서의 내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하시니까 사실 올해는 이제는 뭐 8개 영재학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재고. 학교마다 특성이나 그래서 이런 합격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뭐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뭐 이 친구는 역시나 GT2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경험반에서 했고 경시 공부 한 1년 이상 했는데 특별한 수상 내역이 없어서 역시나 좀 자신감은 떨어져 있던 상태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 여학생 특유의 내신, 생기부 또는 연구, 탕화 활동 관리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소서 쓸 때나 이런 거 산출물 같은 거 엄청 뭐 아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워낙 그런 부분 준비가 잘 돼 있었고 역시 단답형 정답률이 좋았다 해서 역시 자신감을 많이 넣어줬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막판까지 대전을 볼까 인천을 볼까 고민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후회 없이 그냥 대전 보고 떨어져도 오케이 할래? 아니면 그래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데로 간다니까 자기는 무조건 붙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인천 가라. 너 정도면 인천의 경쟁력이 더 대전보다 높을 거다 해서 이제 인천 갔는데 결국 붙었죠. 그래서 뭐 지금 인천에 이제 1학년 입학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더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뭐 이 친구는 인천 영재고에서 수학물을 아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대요. 지금 아주 흐뭇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런 하고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 배포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실제 앞으로 저희가 중2 영재반 정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GTSS반은 KM 2차급 화목일이고요. 8월 2일 날 개강이에요. 일요일 날. 과목은 창의 해석 기하조합. 창의는 유일아 원장님, 해석은 박기욱 팀장님, 기하는 최상선 부소장님, 조합은 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역시나 상위 영재권을 목표로 한다. 그다음 GTS는 뭐 역시나 KMO 2차 이론을 진행하는데 뭐 KMO 보통 장려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 어느 그 경우든 다 입반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입반 테스트를 해서 그 배정 기준에 맞는 통과자들이 배정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화목일 기준으로 해서 8월 2일 날 개강해요. 화목이나 들어가신 선생님 동의를 하고요. 다만 좀 다르다면 대전 대구형에 대한 단답 대비도 강조가 된다는 거죠. 뭐 창의수학 연계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GM, 그러니까 GT의 T는 뭐 저도 여기 학원 온 지 처음 알았는데 저는 지니어스 탤런티드인 줄 알았더니 지니어스 튜스데이래요. 그래서 화목일이고 GM은 지니어스 먼데이 월수금입니다. GM1, GM2, GM3예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이건 월수금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도 말씀하신 이 친구들은 약간 교과 기반을 더 강조할 거예요. 사실 이제는 뭐 대전이나 대구 이하를 노린다면 대전, 대구 또는 세종, 인천, 광주들을 노린다면 거품 빼야 됩니다. 괜히 있어 보이는 문제 잘 푼다고 으쓱대면 망해요. 오히려 대전, 대구. 아까 보여드렸죠. 저도 90분만에 15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교과 기반 탄탄해야 되고 단답 시간관리 유형 연습 잘 돼 있어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버릴 문제랑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진짜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 이 반 3개는 그거 엄청 강조할 거예요. 이게 합격률과 직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GM 1, 2, 3고요. 그래서 월수금이고 역시 과목은 해석기하 조합이고 이건 창의가 아니고 창의 교과입니다. 원장님이 들어가실 건데 교과 기반 내용을 탄탄하게 다져놓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현시킬까.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새롭게 지금 교재를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시도죠, 저희도. 그 시도에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뭐 GM2, GM3. GM3는 이제 아예 경실 공부 안 돼서 기초 이론도 안 된 친구들은 기초 이론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거는 배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의 수학 수업 계획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별로 어머님들 보시기 편하게 보통 이제 10월, 11월까지 해서 한 번에 이론 과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한 번 또 돌고, 그 다음 파이널 시즌 이렇게 나뉘거든요. 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기하도 월별로 쭉 주제를 적어 놓으시고, 이 테마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퀘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월별로. 조합은 진도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추가해서 그 배포 자리에 첨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들이고. 뭐 GTS나 SS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2차 이런 거 관련되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영재 실전 과정이 돼서 빈출 테마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자세한 건 배포물에 더 나와 있고요. GM1, 2, 3 월별 진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해석이고요. 물론 이건 저희가 이제 진도 계획을 잡아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함수 방정식이 안 끝나서 10월 첫째 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또 뭐 10월에 제곱수와 소수 안 한다고 사기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거는 조금 일정은 예, 아이들의 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1년간의 수업 플로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전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연간 일정을 보시면 크게 11월까지는 전체적인 이론 다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물론 이제 요때 한번 중간고사 끼어 있고요. 요 12월쯤에 기말고사 끼어 있겠죠. 12월, 1월, 2월 저희는 이제 영재 실전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때 실제 영재고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최근 2개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풀어봅니다. 이때. 겨울방학 특강까지 활용해서. 아, 그럼 최근 2개년이 제일 따끈따끈한 문제, 그건 안 푸냐? 그거는 모의고사에 반영할 겁니다. 네, 저희가. 3월 이후 파이널에 모의고사나 수업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서 파이널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거고요. 뭐 내년은 저희가 다시 5월에 볼 거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희망 하에.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아까도 강조했던 단계별 보완 교재 시스템이고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재적소에 맞춰서 투입을 한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이건 빈출 테마 과목별로 정리한 거니까 한번 어머니들 참고하시고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다룬다는 거. KMO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KMO에서 전혀 안 하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순환소수, 염분수 이런 건 KMO에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 기하에서도 입체기하, 뭐 조합에서도 뭐 조합은 그래도 KMO 연관성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출 테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각 반별로 입반 테스트는 2시간으로 돼 있고요. 뭐 여기 오신 분들 어머님,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시고 외부생 어머님들도 계신데, 그래서 각 테스트 단계에 맞춰서 기준 배정 점수를 통과하면 입반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스크에 미리 문의를 주시면 시험 볼 수 있게 하고요. 뭐 여기 거의 관리 체계고요. 그래서 저희 관리 체계 중에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재원생 어머님들은 이미 하고 계시지만 뭐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톡을 운영하고 있어요. 밴드랑 비슷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플러스 친구로 등록을 되시면, 뭐, 이건 제 걸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매번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뭐, 과제가 어떻게 되고, 진도가 어떻게 되고, 또 특별히 안내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다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담임선생님들하고 개별 톡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전화는 한번 말로 한번 흘러가잖아요. 기억이 안 남는데, 톡은 모든 상담 내역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어머님이 방을 나가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머님들도 조금 스크롤해서 올려보셔서 며칠 전에 담임선생님 무슨 얘기했더라, 뭐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런 거 찾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좀 편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맡았던 몇 년 전에 담임 맡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기하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조합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기하 보완 문제만 한 2,000문제를 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전 붙었어요. 그 기하 제일 많이 나오는 대전에. 근데 이 친구 어머님이 엄청 꼼꼼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1번, 뭐 이렇게 2번, 3번, 4번에서 막 이렇게 잘 물어보세요. 되게 꼼꼼하시면 저도 이제 1번 답변, 2번 답변, 3번 답변 이렇게 되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좀 오래 말씀드려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또
개별적으로 나가시면서 예,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